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지역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좌초됐던 조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됐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상정이 보류됐다가 이번 회기에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 것입니다. 장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일부 수정했습니다. 조례안 부칙의 시행 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는 경기도 여주시와 울산시 중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서울에 이어 광주가 두 번째로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광주시장은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나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고 지원 대상과 지급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생리용품 지원 대상은 11살에서 18살 이하의 여성 청소년들이고 1인당 1년에 13만 2천 원씩 연간 8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막대한 재원이 마련돼야 하지만 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연령대별 등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생리용품의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주어지는 필수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의 드론 비행 연습장이 호남권 최초로 드론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산업용이나 전투용 드론도 이곳에서는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날리는 게 가능해진 건데요.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대로 들어가기 위해 드론들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공격 드론이 골키퍼 드론을 밀어내더니 골대로 들어가 점수를 올립니다. 다른 한편에선 눈에 안 보일 정도의 속도로 드론 레이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 2, 1! 지난해 3월 개장한 드론 비행 연습장이 호남 지역에서 최초로 드론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누구나 산업용이나 전투용 드론 등을 허가 없이 날릴 수 있고 고도 제한도 없습니다. 드론 비행 공원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드론과 함께 날아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 지난달 말엔 국가 실기시험장으로도 지정받았습니다. 국가 실기시험을 볼 때 사용하는 드론입니다. 광주에 실기시험장이 생기면서 이제는 순천이나 전주까지 가서 자격증을 따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습니다. 경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10,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 덕분에 드론 기업들이 드론 신제품 테스트 등 연구개발 장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시 실기장에서는 자격증을 따시고 일자리도 마련하시고 드론 공원에서는 오셔서 프로그램도 즐기시면서 좋은 레저 문화를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북구는 연구개발 국비사업 등을 추진해 광주시 AI 산업과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한 시민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보는 광주 MBC 연중기획 보도 내 인생의 5.18입니다. 오늘은 40년 전 일본에서 비밀리에 광주의 진실을 알렸던 지명관 한림대학교 전 석좌 교수를 김철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일본의 진보적 지성인들이 탐독하는 월간지 세계 1호로 세카이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유신 시절 일본의 이 월간지가 한국의 주목을 받은 것은 연재물인 한국으로부터의 통신 때문이었습니다. 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TK생이라는 필명으로 써내려간 글은 박정희 정권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폭로했고 한국이 처한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から韓国関係の情報を得てましたから、とにかく世界を読むという感じです。
1980년 5.18 때 TK생의 글은 더욱 빛났습니다. 국내 언론이 통제돼 모두가 침묵하던 그때 광주의 진실을 폭로한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이 세계적 주목을 받은 겁니다. 독자들은 물론 독재 정권도 미치도록 알고 싶었던 TK생의 정체는 바로 지명관 한림대학교 전 석좌 교수이자 당시 동경여대 교수였습니다. 자기 비서를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엔 대체로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 부인이 그 원고를 다시 썼어요. 그 필체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15년 동안이나 자신의 정체를 숨겨가며 한국 민주화운동의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한 지명관 교수. 일본에 있는 자신에게 전두환 정권의 감시망을 뚫고 광주의 소식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윤수경 간사도 TK생에게 광주의 소식을 비밀리에 전달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7층에서 왔어요. 그러든가 뭐라고 한마디 얹을만 하면은 그 이상은 안 물어요. 당신이 누구냐 어디서 앉아도 물을 필요 없어. 그땐 물을 수도 없고 물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자료를 줬어요. 지명관 교수는 최근 열린 전두환 광주 재판을 보며 탄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이니까 저런 짓을 했다 그런 생각이 나요. 과거에 잘못 생각해서 그랬느라 하고 민족이 사죄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서글펐어요. 한국 나이로 올해 97살인 TK생 지명관 교수. 광주가 한국 근대사의 중심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말하자면 결정 지은 것이 광주지 뭐. 광주가 없다면 한국 민주화를 뭐라고 할까 하나의 결정체로서 하나의 봉우리처럼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지 뭐. 광주 곧 한국의 근대사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